두 번째 주제는 입법평가 연구 사업입니다. 원래 이제 입법평가 연구 사업은 김윤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 좀 생기셔서 발표는 입법평가 연구 사업을 올해 같이 수행하신 이유봉 박사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겠고요. 입법평가 사업은 토론자 두 분께서 현장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저희와 올 한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후업을 해 나가실 법제처의 유철호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또 저희와 또 계속적으로 과제 협의라든지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양용영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먼저 그 이유봉 박사님께서 올해 진행되었던 주요 연구 내용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과 발표회다 보니.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유봉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유봉입니다. 김윤정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올해 한 해 입법평가 연구 사업의 수행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올해 한 해 역점을 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입법평가는 사실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으로서 15년 차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그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법적인 어떤 분석 외에도 법 경제학적 분석이라든지 설문조사, 통계 분석, 이런 법 사회학적인 평가 방법론을 일찍이 도입해서 어떤 입법의 효과와 효율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법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론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해서 입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수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기법들을 조금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저희 연구 과정에서 많이 있어 왔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구진이 6명 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원 선생님 2명, 그다음에 연구 보조원 선생님 1명으로서 전공은 경제법, 행정법, 환경법, 헌법, 사회보장법, 경제학, 그다음에 또 법제처에 계시는 김은영 법제관께서 또 와서 또 실무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방금 소개해드린 연구진이 그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적 사후적 입법 평가를 수행을 해왔고요. 하나의 법령을 선택해서 그 개별 법령을 대상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이었는데요. 주로 사후적 입법 평가를 각 박사님들께서 수행을 하셨고, 그 방법론으로서 규범적 분석 방법 외에 비교법적 방법론, 통계, 그 다음에 설문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까지 추가를 해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평가 방법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과 어떤 실질적인 활용과 필요성의 측면을 더 발전시킨 그런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포용적 성장론에 관한 그런 개별 입법 주제로서 소상공인 지원법, 그다음에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지원법,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요 네 가지 법률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각 박사님들께서 수행을 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집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평가라는 것을 3년 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점점 이제 발전을 시켜오고 있는데요. 1년 차에서는 이제 IT 분야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분야, 그다음에 올해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 분야에서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개별 입법에 대한 어떤 입법 평가를 수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어떤 다양화하면서도 집중성 있게 그렇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문형 입법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입법이 이제 그런 실무적인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이제 요청하는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제 수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시급성이나 아니면은 관련 이제 중요도를 기초로 해서 올해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신청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수시과제로 수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로 이제 이슈 페이퍼로서 진행을 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 그 입법 평가 그 사업에서는 국민법의식 실태 조사를 이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2년마다 이제 그 법제처 통계청 승인 통계로 돼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어쨌든 그 2년 전에 2019년에 그 승인 통계가 되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승인 통계가 되면서 근데 회차는 이미 5회차가 돼서 한 20년 정도 그 기반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30년의 그 역사가 있는 그런 연구인데요. 올해 이제 그 국민법의식 실태 조사를 이제 총 3,400가구, 3,400명을 그 표본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8월에 그 개별 면접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2019년에 그 정한 그런 설문지를 이제 같은 포맷으로 해서 이제 동일한 조사를 해서 2019년과 21년에 어떤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시과제 법의식 조사 연구와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법의식 조사 분석이라는 두 가지 결과물들을 냈었는데요. 그것은 자료집에 없어서 뒤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슈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 페이퍼는 수시 과제처럼 이제 심층 분석은 아니지만 당장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깊이 좀 파야 되는 작은 주제가 있을 때 이제 수행하는 연구 방식인데요. 올해는 그 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 평가로서 4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련된 입법 평가로 3가지의 주제를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입법 평가제도,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법제 분석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주제로 입법 평가 관련된 이슈 페이퍼를 그 결과물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가 이제 저희 사업에서 하는 그런 정기 간행물 형태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발간물인데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과학적 입법 정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이제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는 어떤 개별 그 입법 현안 정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입법 수요가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안에 대한 어떤 통계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입법 기초 통계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입법 의견 조사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또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더 중요한 그런 입법 과제에 대해서 입법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5호까지 해서 개별 입법 현안과 그 다음에 입법 그 통계 동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자료,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수집, 분석, 가공한 자료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서 도출된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의견 조사를 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하여서는 거기에서 올해 이제 공공의료법제, 그다음에 부동산 세법,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런 그 입법 의견 조사를 이제 한 실적이 있고요. 그 2020년에 했었고요. 2021년 상반기에는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돼서 한 것을 상반기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였고, 아직 12월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입법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한 1000명씩 회당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올해 수행했던 그런 내용의 입법 의견 조사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예방 접종 등에 관한 피해 국가 보상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가상 그 자산에 관한 좀 자세한 그런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내외 연구 성과 공조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례 워크숍을 이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입법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이라든지 행정기본법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저희의 입법 평가 방법론에 어떤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례 워크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책실무협의회, 법제처나 아니면 국회 입법조사처와 그런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또 MOU를 체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해왔고요. 학술대회로 한국 사회학회랑 그 다음에 또 입법조사처와 같이 이제 공동 연구 학술 대회를 한 바 있고 마지막으로 국제 학술 대회로서 분쟁 조정 제도의 설계 입법 평가라는 주제로 법무부 그다음에 한국조정학회와 더불어서 4, 5개국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학회를 12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올해 한 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봉 박사님 감사합니다. 올해 입법평가 사업은 대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를 보다 더 충실하게 진행을 해왔고 또 조사평가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제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유철호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제처 총괄팀장 유철호입니다. 제가 아마도 법제연구원에서 입법평가제도 처음에 이제 실시하는 초기 단계 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법제처에서 정부 입법 과정 내에서 입법평가제도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또 담당했었고, 그걸 계기로 그때 이제 글 같은 것도 좀 쓰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초기 단계여서 그냥 이상적으로 비시 분석과 이런 계량 분석을 통해서 좀 과학적인 입법평가를 해야 된다는 좀 이상적인 이런 이제 방향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렇지만 실제 이제 입법 영향 평가라고 해서 해보면 기존의 어떤 연구 영역을 하는 구현적인 분석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이렇게 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과는 달리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로 관련된 뭐 어쨌든 입법과 관련된 통계라든지 자료를 근거로 하고 국민들의 어떤 입법에 대한 의견 같은 걸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옛날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좀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분석 기법과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입해서 한 단계 이제 발전된 입법 역량 평가 이제 제도로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하는 이런 입법 역량 분석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좀 뭐 디지털로 전환된 요즘 시대에 맞게 이제 뭐 정부든 공공기관이 조금 더 디지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AI 기술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어떤 이상적인 비시 분석이나 계량 분석에 근접한 좀 과학적이고 이런 제대로 된 입법 역량 분석, 좀 이상적인 입법 역량 분석에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꼭 한국법제연구원의 어떤 입법 연구 성과에 한정하지 않고요. 좀 개인적으로 또 법제처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입법 역량 평가 제도를 어떻게 조금 발전시켜 나갈까 해서 고민했던 사항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기본법이 공포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이제 최초로 입법 역량 평가 제도인데 이제 사후 입법 역량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법령에 대해서 그 법령이 미치는 입법 역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최초로 실시하는 건데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나 외부에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연구 용역하고 이 입법 역량 분석하고의 큰 차별성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를 제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우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하고 이 입법 역량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서 내용상 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차별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뭐 기존에 다 기본적인 분석은 기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만으로 입법 역량 분석을 했다 그러면 외부에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그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이제 법제연구원에서 해왔던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입법 집행에 대한 실태 분석, 그리고 그 현재의 법에 대한 국민의 어떤 입법적인 의견들, 그리고 각 부처가 그 집행 과정에서 생산한 통계나 자료에 기반한 좀 과학적인 분석, 통계 분석이 없이는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와의 차별성을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하는 어떤 입법 역량 분석 사업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 뭐 이상적인 과학 분석이나 BC 분석이나 뭐 이런 계량 분석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직은 적어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해서 좀 객관적인 분석을 근거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입법 역량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입법 역량 분석 제도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입법 역량 분석은 항상 저희들이 입법 과정하고 연계해서 이제 제도 발전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도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그걸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속한 입법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늘상 빨리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행하는 입법 역량 분석은 그 입법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될 때는 좀 법적인 혼란이 없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입법 역량 분석 제도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항상 신속한 입법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입법 재개정에 드는 소요 기간에 대한 걸 좀 비교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꼭 신속한 입법이라든지 입법 재개정에 드는 시간이 적은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나 이런 거 비교 분석을 해서 입법 영향 분석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어떤 입법이 되었을 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분석과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입법이 되어야만 어떤 입법 이후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뭐 입법을 추진하는 부처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입법 절차는 복잡해지고 입법 소요 기간은 길어짐으로써 입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해갖고 항상 이 입법 영향 평가제 논의하는데 한계점으로 적용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입법을 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이 입법 영향 분석 제도하고 어떻게 조화시켜서 운영할 건가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좀 입법 계획이 있다면 이제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2, 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좀 적용을 해서 충분한 분석이나 그 국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제 마지막인데,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발전시킬 때 이제 입법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과정에서도 지금 뭐 입법조사처 가 주체가 되어서 그 국회법에 그 입법 영향 분석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영향 분석이 도입될 때도 또 여러 분석을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좀 한 번에 각종 입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영향들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평가 방법을 도입했으면 하고요. 그게 이제 정부 입법 과정에서 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 입법 과정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개별법에서 각종 입법이 이루어질 때 입법이 된 이후의 평가 제도들이 여러 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했을 때 수보다 중간중간에 또 부처마다 입법 과정에서 평가 제도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입법 과정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주장했던 건데, 정부 입법 과정에서 이런 각종 입법에 따른 평가 제도를 좀 통합해서 좀 실질적으로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이제 입법 영향 평가가 과학적이고 좀 객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입법 영향 평가, 입법 영향 분석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 운영이 되어야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양용현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용현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입법 영향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법평가, 지금 이제 입법평가라고도 하고 입법 영향평가라고도 하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제 규제 영향 분석 혹은 규제 영향평가를 이제 맡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뭔가 좀 토론을 요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유철호 팀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영향 분석은 사전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가 제출하는 규제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 가지 뭐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 이하 뭐 그냥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해서 그게 이제 규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법 평가라고 한다면 꼭 규제가 아닌 경우에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 영향 분석, 규제 영향 평가를 하지만 규제가 아니면서도 굉장히 사회적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는 입법 평가도 사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사후 입법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저기 몇 가지 골라서 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사가 그 입법 영향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좀 그 몇 가지를 골라서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뭔가 조금 그 사전에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철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약간 사후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입법 영향 평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국회에 입법 안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이제 일단 뭔가 시범 사업이 시작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범 사업으로 사전 영향 평가를 입법 평가를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규제 위주로 좀 더 했으면 일단은 초창기에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회적 영향이 큰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 영향 평가를 좀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법제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안을 제시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입법조사처와 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가지고 이제 입법조사처와 함께 법제연이 그런 입법 영향 평가에 참여를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입법 영향 평가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이제 입법조사처도 가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기관을 저기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제연이 훨씬 더 그런 사항들을 잘 감안하고 잘 고려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제연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후로 하고 계시는 이 입법 영향 평가를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이게 조금 약간 궁금했거든요. 이제 올해 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의뢰한 주체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의뢰한 주체가 분명히 어떻게든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법제처에서 요청하신 그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선정하신 거라고 하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이게 좀 약간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입법 영향 평가를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더라도 약간 좀 더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후 입법 영향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임플리멘테이션 리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의 굉장히 중요한 법제에는 그 포스트 임플리멘테이션 리뷰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사후 입법 영향 평가로 그 수행하는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되고 이제 법제연에서 수행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법의 이제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향후 입법평가 연구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유봉 박사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같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아직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이제 딱히 저희 이제 사업 이외에 어떤 향후의 입법 영향 평가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고민들, 해야 될 고민들을 여러 두루두루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한테 이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컨셉이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저희가 입법평가를 3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과 굉장히 이제, 법제처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노력을 조금 더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더 이제 발전시키는 방법을 법제처랑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관한 이제 시간이냐 질이냐 뭐 이런 거를 항상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부처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질을 포기하고 시간을 택하는 수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을 그런 컨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향후에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자동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는 툴을 개발을 하고 AI가 학습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시간에 딱딱 맞게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달콤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데이터 팀이 굉장히 유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제 계속 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입법 정보를 계속 이제 입법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주제별로 얼마인지, 위원회별로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AI 시스템에 탑재를 하면 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크롤링을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굳이 사람의 손을 태우지 않고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많이 되면 저희가 향후에는 그것도 이제 훨씬 더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줄 거로 예상이 드는데, 사실 당분간은 어떤 저희의 인력적 한계나 저희가 또 연구자로서의 어떤 포기 못하는 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이에서 항상 좀 갈등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을 포기하고도 더 남는 그런 질의 어떤 유용함이 주어진다면 이제 입법 영향 평가를 좀 공들여 가면서 비용과 시간을 썼더라도 아깝지 않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과제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서, 또 입법 영향 평가가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떤 더 큰 그런 세이브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향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올해는 사후의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긴 했는데, 사전을 저희가 또 안 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사전적 입법 영향 평가를 수행을 했고,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그런, 사실 성과, 그게 환류 체계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수행한 입법 영향 평가가 법으로 통과되면 저희는 일단 그거를 성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후적 입법 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사후에 뭐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또 그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그걸 성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의 어떤 그런 한류 체계가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전적 영향평가랑 사후적 영향평가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사전적 영향평가가 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약간 예측이나 어떤 시뮬레이션 분석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규범 외적인 방법론들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전적 입법 영향 평가는 건수 자체도 사실 적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법들을 이제 저희가 손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생겨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규범 외적인 부분에서도 분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전적 입법 영향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과제의 어떤 그런 향후에 이제 그것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과제로서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아닌 입법,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입법 영향 평가가 처음에 도입이 안 된 것이 규제 영향 분석이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약간 이게 경쟁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이렇게 보니까 규제가 아닌 부분 있잖아요. 지원이라든지 뭐 이제 복지 분야라든지 이제 인권 분야라든지 이제 규제가 아닌 법 영역은 사실 또 이제 규제 영향 분석이 또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여기 고유 영역이 될 수 있는, 입법 평가가 고유 영역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규제 시대에서 점점 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규제 권한을 이제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든지 이제 그런 제도들이 사회법 분야가 또 이제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규제 패러다임이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입법 영향 평가가 더 이제 규제 평가를 이제 보완하는 더 큰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또 입법 영향 평가의 고유 영역들과 방법론들이 이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이제 KDI에 오래 쌓아온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노하우들을 또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적절한 응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